네, 안녕하세요. 인스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 장고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일별 장고는 11시가 넘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네, 1720만 원이면 제가 지난달에 1340만 원인가요? 네, 그때까지 1340만 원 밑에 40만 원, 80만 원까지 내려갔었다가, 8월 말에는 결국엔 되돌려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전환해서 지금 잔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추정 자산을 저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자산을 계속해서 이제 불려가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임이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거는 삼성전자의 힘이 크게 부각되는 그런 날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랜만이죠? 굉장히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6%나 이렇게 하루에 올라와 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어쨌든 월 초에 있었던 그런 하락들을 한 번에 메꿔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고,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것 때문인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좀 못 받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한번 보여드리려 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잔고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휴비스라는 종목을 이제 내려왔을 때 눌렸다가 올라가는 걸 한번 상황을 지켜보려고 조금 담아놨고, 나머지는 마음 AI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사실은 여기 있는 이 3일선을 이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경고를 이제 걸어버렸어요. 원래는 종가에 보합으로 끝나면 경고가 걸리지 않는데 경고가 걸리면서 제가 돈을 잘 활용하려고, 특히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이제 경고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돈을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간외에서 매도를 한 10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다 매도를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로봇 쪽으로 힘을 쏟을지 아니면 반도체 쪽으로 힘을 쏟을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음 AI 같은 경우에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대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단 경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3일선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를 띄는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3일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형태가 나오거나 아니면 3일선을 지금 일단 마주쳤죠. 마주치고 나서 여기 있는 저점이 있는데 이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밑으로 무조건 흐를 겁니다. 그 가격이 여기 잘하면 이 가격 34,950원이 될 수도 있고, 3일선을 딱 터치했던 35,500원이 될 수 있는데, 이 가격을 어쨌든 많이 훼손을 하게 되면 밑으로 많이 꺼질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이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양봉이 되었고, 이 양봉이 중요한 것은 제가 솔트룩스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양봉은 이쪽이 되겠고요. 제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 양봉이 되겠네요. 여기 있는 양봉이 이제 124,000원이 되겠는데 124,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다시 한번 되겠습니다. 제가 이때이거든요. 지금 8월 4일 날인데 8월 4일 날이 이날이고, 이날 이 저점이 있는데 이날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고,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딱 이 가격이네요. 123,500원 이 가격이군요. 그리고 이 가격이랑 그 다음 여기 터치하고 난 이 자리인데 123,500원을 깨지 않은 그런 모습, 여기서 깼으면 이제 다시 지켜봤어야 됐고 들어올리는 날을 이제 기다렸어야 됐는데, 이날 31일날 들어올리면서 간 날 있죠. 124,000원 이 가격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지켜주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흘러내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때 상승할 때에 따지게 되면 8월 4일날 20%가 오르고 그 다음에 14%까지만 올랐었는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7월 31일에 이미 21%, 그리고 그 다음날 무려 고가가 30%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트룩스가 사실은 대장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날 대장 역할을 한 번 더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여기서 일부를 금액을 넣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때 7월 31일이에요. 7월 31일에 제가 표시를 하게 되면 7월 31일 이날이죠. 이날 이 종가의 상태를 보고 이건 30분 봉인데 7월 31일 날 32,400원을 깨지 않으면 이 종목은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딱 32,550원까지만 가보고 32,400원을 깨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서도 32,900원까지만 가고 깨지 않아요. 깨지 않고 나서는 이제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양봉이 나타났는데 지금 39,150원. 사실 이 가격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충분히 깨질 수 있기는 합니다. 시간에서 보게 되면 4만원까지 내려오는 상황인데 39,150원 이 금액을 이제 몇 호가라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보통 한 4호가 정도, 그러니까 39,150원이면 38,950원 정도, 아니면 38,900원 정도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고 그 다음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작전을 피고 있습니다. 특히 솔트룩스가 지금 현재는 대장이 아니죠. 지금 현재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할 수가 있고, 마음 AI가 대장 역할을 이제 앞전에 8월 29일 날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경고 종목을 들어가면서 대장 역할을 뺏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일 움직일 때 이 저가를 깨는 모습이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저가를 깬 후에 그 다음에 양봉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 양봉이 등장했을 때 그 양봉의 초점이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야만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을 때에 지난달에 회복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세워놓은 세워놓은 그런 조건대로 매매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이제 단기적으로 상한가 종목들을 봤을 때 우선 삼성전자의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던 이유는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 소식 때문에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지금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고요. 시가총액은 1조 3천억이기 때문에 유통주수는 뭐 한 4분의 3 정도 되니까 거의 지금 현재 유통할 수 있는 금액대는 약 1조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단독으로 움직이는 형태이긴 합니다. 반도체 쪽에 돈이 몰리긴 했습니다만 이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런 스토리가 시장을 압도할 만한, 시장에서 주목받고 새롭게 등장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물론 새롭게 등장한 내용은 있죠. HBM3가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거랑 비교하면 좋냐면요, 우선 챗GPT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쏠렸던 그런 모습, 그리고 초전도체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던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됐을 때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보다는 반도체가 그냥 부각이 되는 정도는 사실 엄청나게 큰 이슈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대신에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장에서 이제 주목받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내일 이 종목을 아침부터 조금 흔들다가 4천억에 대한 거래 대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막 치고 가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아침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에 따라서 당연히 그 저가를 어떻게 지켜주느냐에 따라 하나마이크론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상한가를 같이 들어갔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고 종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제는 경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힘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대차 자율주행 상용차 추진 모멘텀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 이미 재료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뭐 히림이라는 종목은 이미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스펙 소멸 합병 상장, 그러니까 스펙이 소멸해서 이제 합병해서 상장했던 것인데 그것으로 그냥 부각이 된 정도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로봇과 일단은 반도체 쪽이라고 저는 보고 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테마가 어떻게 될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초전도체 쪽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맥신이 바톤을 이어가는 것 같처럼 보였지만 맥신도 가라앉았잖아요. 맥신도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다른 테마 중에 하나가 잠시만요. 네,
이거 원자력 관련된 양자 컴퓨터 이쪽인데 이쪽도 지금 조금 가라앉은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엑스게이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신소재 관련된 쪽은 이제 그 힘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과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주 쪽 아니면 조금 무게감이 있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보면은 포스코 DX도 생각보다 무거운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돈이 몰리는 그런 쪽이 돈이 많이 몰리는 쪽에서 오히려 이제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있어서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플레이가 사실은 좀 애매하게 올라오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뭐 라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한가잖아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도 그렇고 DY도 그렇고 대부분이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를 만드는 그런 유행이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뭐 KG, ETS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이 있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제 이미 달렸었던 종목이고 다른 종목들도 뭐 우리라든지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이 다 바닥에서 한 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한가 종목을 매매를 할 때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매매할 때. 그런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손해가 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자면 저는 우선 저의 매매 방법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면서 개발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결과값이 일단 9월 달에도 결과값이 좋게 나오는 것이 일단 제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ELW를 매매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적은 금액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ELW 같은 경우에도 잘 이제 접근하면서 어차피 금액이 적으니까 이거를 잘 이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무리 하자면 저희 지금 양봉이 나왔고 여기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 양봉의 저점을 깨게 되면 이 양봉의 저점이 지금 여기 3일선을 닿게 되는 것도 같이 맞물리게 되는데 여기를 깨게 되면 일단 미련 없이 다 던질 거예요. 그래야만 저의 매매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깨고 던지고 봤는데 3일선을 지지받았다. 3일선을 지지하는 그런 양봉이 등장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접근할 겁니다. 그때는 다시 3일선을 이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똑같은 이제 패턴들이라고 하더라도 물리면 답이 없다라는 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물리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돈이 뭐 엄청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매매를 엄청 잘하는 사람도 지금은 아닙니다. 뭐 과거에는 좀 저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 매매를 잘하는 것을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무게감이라든지 그만큼 가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릴 때는요 지금보다 또 좋은 결과값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 그럴 때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지금 매매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매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오래 걸렸었거든요. 시간을 오래 걸리는 시간들을 최대한 단축시키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정보들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